두둥. 일본의 배터리 사업은 조금 이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경쟁에서는 조용해 보이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오사카에 열린 배터리 재팬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이 선택한 독특한 배터리 철학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 중심입니다. 니켈 함량이 높은 삼원계 배터리, 높은 에너지 밀도, 장거리 주행, 전부 전기차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왜 일본 박람회에 가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밀도 셀보다 ESS 전력, 안정화, 장치, 소형, 고실내성 배터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안정성과 장수명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한국이 고에너지, 고출력 중심의 EV 산업이라면 일본은 안정성, 친환경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이네요. 일반적인 배터리 박람회라면 고에너지 밀도 전기차 배터리, NCM이나 고출력 셀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사카의 박람회는 달랐습니다. LTO, LFP, ESS, 전고체 배터리, 슈퍼 캐퍼시티, 전기차보다는 전력 안정화 기술이 주인공이었죠. 왜 일본은 고출력 경쟁 대신 안정성과 친환경을 택했을까요? 그 해답은 일본의 전력 구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이 민영화되면서 지역별 전력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태양광, 풍력 발전의 잉여 전력도 폭증했죠. 전기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즉, 일본의 배터리는 자동차용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용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만난 기업은 덴키 제로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가정에 설치해주고 저장해 놓은 가정의 남는 전력을 구매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리백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ESS가 아니라 전력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태양광 연계, 효율 관리, 잉여 전력의 판매까지. 일본이 준비하는 미래는 가정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기업 콜칩. 한국 기업이지만 일본 시장에서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바로 슈퍼캐퍼시터 때문입니다. ESS는 순간적인 피크 전력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슈퍼캐퍼시터는 그 전력 충격을 대신 받아주고 배터리의 열화와 사고 위험을 줄여줍니다. 일본 ESS 상당수가 슈퍼캐퍼시터와 함께 설계되는 이유죠. 음극 소재로 LTO를 적용하여 배터리의 안전성과 수명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LTO는 흑연보다 전이가 높기 때문에 SEI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전해질 분해나 부반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극 표면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음극, 양극 간의 전이차가 작아 열화 요인이 줄어들어 기존 흑연계 음극보다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리튬 저장 용량은 흑연보다 낮지만 부피 팽장이 매우 적어 SEI 소모가 거의 없어 장기 수명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LFP가 본래 매우 안전한 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접근을 보여줍니다. 일본 배터리 사업은 용량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 선택과 기술 개발 방향에서 그들의 철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ESS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에너지 전략과도 맞물리며 전고체, LTO, 슈퍼캐패시터 등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 기술을 확장하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BYD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는 일본에서 특히 신뢰받는 제품이었고 셀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완전한 내재화된 기업이고 블레이드 배터리는 안전성에서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도 흥미로운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배터리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재 상용 중인 셀을 더 친환경적이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신기술보다는 지속 가능한 기술, 극한 성능보다는 안정성과 신뢰성. 이것이
파나소닉이 말하는 일본형 배터리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안정성을 중시하는 걸까요? 민영화된 전략체계, 잦은 지진, 재생에너지 확대, 이 모든 요소들이 일본에게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ESS를 요구했습니다. 배터리가 단 1%라도 불안하다면 ESS는 전기가 아니라 위험을 저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도 ESS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기차 중심의 고출력, 고밀도 배터리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고 ESS 기술 역시 꾸준히 성장 중이죠. 다만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한국은 전기차 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와 전력 안정성을 위한 안정성, 친환경, 철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배터리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더 넓은 시각으로 고민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선택, 안정성과 친환경.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상 궁금한 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